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입니다.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죠. 지난주에 치러졌던 국가직 관세직 9급 관세법 개론에 대한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7급 시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고자 가지고 왔어요. 문제 자체에 대한 총평을 조금 해드리면 조금 어려워졌어요. 관세사 시험 기출 해설할 때 이미 예견됐던 그죠? 일이거든요.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런 게 크진 않았는데 기존에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문장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뭐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다는 게 크게 눈에 띄고 뭐 이런 건데 바로 갈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 1번이에요. 관세청이 만드는 위원회인데 위원회 스타일 같은 문제가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 우리가 사실 기본적인 거는 위원회의 이름을 알면 역할 자체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은 사실 문제에서 크게 중요치 않아.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고 위원장은 누구고 그다음에 위원수는 얼마다. 요게 사실 디폴트 기본적인 값이고 이제 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된 내용인데 1번에서 좀 쉽게 나왔죠. 관세청에만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얘는 너무 쉽잖아. 옛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데 얘는 관세청에 둔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문제 맞출 수 있지. 기억이 맞으니까 정답은 3, 4번 일단 제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확률 50% 늘어나네요.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이건 쉬울 거예요. 그죠? 제도운영위원회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획재정부다라고 해서 얘는 기획재정부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게 관세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기억 리을 찍으시면 돼. 정답 2번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었던 게 범칙조사위원회인데 이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세청에 두고 그다음에 기타 본부세관 이렇게 표현할게요. 평택세관을 포함한 본부세관에 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출제자가 헷갈리라고 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관세청에만 두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말고 세관에도 둘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디귿을 제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고 얘네 둘은 강조를 많이 했었으니까 문제 2번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문제 2번 볼게요. 지문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그죠? 2번도 뭐 괜찮지. 그러니까 2번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비를 해서 풀어야 되냐면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틀려요. 그죠? 내가 잘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보면서 내가 유추하고 현장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푸시면 쉽게 보여요. 사실은 좀 냉철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마음을 유지하고 보시면 사실 볼 수 있어. 볼게 뭐냐면 심사 청구에 대해서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에 의결에 결정해야겠죠.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이 사유 자체를 우리가 사실 잘 안 보거든. 시행령은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죠?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냐면 심사 청구를 하면 무조건 위원회 열고 우리가 의결을 거쳐야 되냐? 그렇지 않겠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위원회 뭐 소집하고 하는 게 그죠?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시행령에 있다라는 거지. 그죠? 1호에 보시면 1번에 처분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 청구를 제기한 거야. 지 일도 아닌데 오지랖으로 나서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야 넌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서 위원회 열 필요 없겠지. 약간 각하사유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4번 먼저 보시면 심사청구의 보정기간 그죠? 보정기간 20일 또는 청구기간 자체를 지나면 우리가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각하사유다. 그죠? 그럼 정답은 2, 3번 중에 하나일 건데 이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은 좀 우리가 익숙치 않아.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야 이거 우리 위원회 열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 그러면 신속하게 결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의견 받지 말고 바로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 가라고 한다면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정답은 3번인데 3번 천천히 읽어보면 되게 넌센스 문제예요. 정답 맞추기 쉬워. 봐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과 쟁점이 적용 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 여기까지 좋아.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인 거야. 그죠? 원래 문장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건 이미 결론이 났는데 결론 난 사항과 똑같은 걸 또 청구하면 불필요하잖아. 이미 결정이 나서 다 했는데 야 그거 내가 저번에 결정 내려줬잖아 라고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거야. 기존의 판단에서 우리가 심리를 받았던 것과 동일하지 않대.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열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동일하면 이미 판단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위원회 열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 열어서 우리가 의결을 거쳐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 찍어주시면 된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관세법에서 관세법 조사에 의해서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그죠? 여기서 일단 끊으셔야겠네. 몰수랑 압수라는 단어 나와요. 몰수에서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그 압수 물품을 매각을 물어봤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조금 보시면 우리가 압수를 합니다. 그러면 몰수를 하거나 또는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를 반환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압수해서 몰수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몰수 물품과 관련돼서 이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게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매각 사유는 사실 잘 안 해왔거든. 근데 폐기 사유는 이미 알고 있어. 왜? 이때 폐기가 여기서도 나오지만 보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장치, 그죠? 보수 작업 그 다음 파트에서도 요 폐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었거든. 그죠? 사부 유상관, 그죠? 사부 유상관. 요 단어가 폐기야. 여기서 준용한다고, 그죠? 얜 폐기고 얜 매각인데 이거 사유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조금 인지가 좀 안 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폐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매각 사유로 물어본 거야, 그죠?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그죠?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건 팔 수 없어. 얘는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나머지 1번 같은 얘는 매각 사유고 2번, 3번, 4번 다 매각 사유. 얘는 폐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찍어주시면 된다,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3번까지 했나? 4번 문제 볼게요. 부가와 징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이런 건 좀 기본 문제지. 사실은 요 정도는 조금 쉽게 맞춰주셔야 돼. 그죠? 보시면 보기 1번인데요.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여기서 힌트 다 줬다. 그죠? 부정한 행위로 가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걸릴 건데 부정한 행위인 거야. 그죠? 세관장은 부족세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죠? 벌써 오답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42조 가산세에 그 구조를 보면 죄송해요. 42조 가산세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올해 개정된 게 일단 부족세액의 10%를 더한다. 그죠? 10%를 곱하고 요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지금 지문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작년까지 40%였는데 이게 올해 개정됐지. 이게 60%로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미 숫자가 틀린 거야. 100분의 20이란 걸 봤던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봤냐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걸리지. 그죠? 이게 부족세액에 여기서는 20%가 걸리는 요 숫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관세법 조문에서. 그죠? 근데 지금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거기 때문에 10%가 아닌 60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 요 문장이 틀렸어요. 100분의 20을 60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 그죠? 요건 좀 맞추기 쉬웠던 것 같고.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보기 이번에 보시면요. 세관장은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그죠? 기획재정으로. 이거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요거 잘 썼네.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수리 전에 한다. 사전 세액 심사 대상. 그죠? 그 대상까지도 우리가 암기를 했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죠? 나머지 보기도 좀 볼게요. 3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의한 판결, 요게 키워드네. 그죠? 소송이 한참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다른 곳은 확정되는 등 대통령 정원 사유가 발생해서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거예요. 후발적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소송에 대한 판결이 한 10년 이내에 났어. 그죠? 그래서 돈 주세요 했더니 5년이 지났는데 이러면 납세자가 너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좋고요. 4번 수입 물품의 가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청구죠. 그러니까 내국세랑 관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로직이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그죠? 그죠?
2개월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요거 강조했었고 요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죠?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그때 설명드릴 거래 가격과 과세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래서 국세청은 고가 신고라고 하고 관세청에서는 저가 신고라고 한다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기재부 장관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맞는 문장으로 잘 줬네.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5번입니다. 강제징수와 환급금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세요. 보기 1번 기억해 보시면 이건 강조했었거든요. 제가. 관세사 시험에서 이미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한 거예요. 처음 보면 사실 쉽지 않지. 그죠?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의해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그죠? 여기서 끊고 뒷부분이 중요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너 돈 안 내 이러면 우리가 강제징수해서 얘를 체납 처분하고 다 갖다 팔아버릴 수 있잖아.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취소, 압류 매각의 취소 사유가 있는데 유예를 했어. 근데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한 거야.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1호부터 쭉쭉쭉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납부를 못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얘는 취소를 안 할 수 있다. 얘만 요 사유가 있는 거야. 지금 사유를 보면 납부를 하지 않은 사유가 아니라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필요한 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얘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미 관세사 시험에서 한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본소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죠? 얘는 무조건 취소예요. 취소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얘는 무조건 취소다.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볼게요. 세관장은요. 체납된 관세 및 내고세 등에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거야. 그럼 아직 판단이 안 된 거지. 그죠? 얘가 돈을 안 냈는지 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체납자를 제공하지 않아야겠지. 그죠? 이게 체납이 아닌데 너 체납이라고 우리가 예단해가지고 자료 정보 줬다가 심사 청구 등에 의한 결정에서 얘 체납한 게 아닌데요라고 하면 피해를 우리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죠. 그죠? 니은은 맞네요. 일단 니은이 들어간 걸 정답을 찍으셔야겠다. 그죠?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1, 3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D가 세관장은요. 납세 의무자가 관세 가산금에 환급을 청구할 때는 이건 많이 했었죠. 돈 주세요라고 청구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면 이러면 안 돼. 그죠? 왜냐면 결정 자체는 이미 우리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얘는 돈 더 낸 게 맞아라고에 대한 판단은 섰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결정하고 결정을 지체 없이 하는 거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지. 그죠? 지체 없이 지급해라. 깜빡하면 그죠? 그러면 세관 공무원이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 법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결정 자체를 지체 없이 하고 환급을 30일 이내에 해야겠지. 이 뒷부분 맞고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해야 된다. 여긴 잘 썼네. 근데 이 부분이 틀렸다. 그죠? 디귿은 틀렸네요. 그죠? 디귿 틀어질 이러고 그죠? 리을. 관세 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세관장 소관세입금에서 지급한다. 사실 풀텍스트 다 준 건 아니야. 국가재정법 17조에도 불구하고 그죠? 국고가 없어서 돈을 못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환급과 관련돼서는 국고 전체에서 다른 주머니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돈 줄게 이게 국가재정법 17조 예산 총계주의 예외거든요. 그죠? 요 리을은 맞다. 그죠? 네.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3번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육 번 문제 볼게요. 종합보세구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에 보시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로서 그죠? 이게 키워드겠죠. 외국산은 공유해야 된다 할 때 그 산이 산업단지야. 관세청장이 주어로 나오겠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그죠? 외국산 공유할 때 산은 요 산업단지니까 1번 좋고요. 2번. 관세청장은요, 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의 범위에서, 그죠?
3년, 예정지역 3년, 3년 연장 가능, 그죠? 요것도 많이 했었지. 이게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좀 아리까리한 거야. 이게 될까? 이렇게 아리까리하면 예정지역으로 3년 하고 3년 플러스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도 좋네, 그죠? 다음 보기 볼게요. 3번입니다. 세관장은요,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 물품의 감시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 유출, 도난, 분실, 도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시험 보기 동형 모의고사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건 제가 강조했었기 때문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맞추기 쉬웠을 거야. 키워드가 뭐냐면 지금 종합보세구역인데 세관장이 나왔다는 게 조금 독특하지,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시설 설치, 요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보세구역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관세청장이고 사업장과 관련돼서는 세관장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문장 자체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상하게 종합보세구역에서 요 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주어가 관세청장이요라고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뭐 울타리 설치해라, CCTV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은 원래 세관장이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 보이지만 법에서는 관세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매우 독특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4번. 종합보세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요. 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죠? 일단은 돈을 내야 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죠?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죠? 예.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환급에서 4번도 맞다. 정답은 3번이 옳지 않네요. 다음 문장 좀 볼게요. 7번입니다.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 계약 내용이 다른 수입 물품의 수출에 가름하여 이를 폐기하는 경우, 그죠? 원래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다시 외국까지 보내는 운송비가 더 비싸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라고 한다면 수출했다고 인정해서 그냥 폐기를 시켜버릴 수 있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그죠? 몇 년? 1년이네, 1년. 그죠? 6개월 아니죠? 보세구에 반입하여, 그죠? 반입 자체는 1년 이내 해야 된다. 요건 강조 많이 했었죠.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해라. 그죠? 1번 좋고요. 2번. 기획 재정부를 정하는 비영리 법인이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 실습 연구 용품으로서,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문장이 좀 기네, 그죠? 일단 키워드는 기획재정부령이고 비영리 법인이에요. 여긴 다 기재부가 이렇게 들어가죠. 5년의 법인이 있어요. 이게 키워드다. 어떤 걸?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그죠? 관세법상 분할납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있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게 1년이고 지금처럼 특정 물품이 수입된다면 그때는 5년이다. 그죠? 요건 잘 들어갔네. 3, 4번 중에 뭐가 정답인지 봅시다. 3번. 관세 분할납부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시부터, 요게 사실 키워드인데, 언제 신청을 해야 되냐라는 거야. 저 분할납부 좀 할게요 라고 한다면,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의 신청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해라. 근데 3번 조금 애매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신청의 그 카테고리가 두 가지거든.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분할납부 해주세요. 특정 물품 수입합니다. 분할납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분할납부 기간이 1년과 5년도 차이 나고 신청 시기도 좀 달라. 수리로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 전까지냐 아니면 지금처럼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냐. 사실 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의 신청 좀 걸어놨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어떤 건지 모르잖아. 특정 물품 수입 시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재지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출제자가 의도한 건 아까 2번처럼 요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4번.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 그죠? 요건 끊어야겠지. 수리된 자가 사용 물품이 원상태 그대로 수출된다면, 그죠? 아까 보기 1번에서는 어디 있어? 이건 1년이지만 보기 4번에서 6개월이지. 예. 얘는 6개월. 이건 뭐 너무 쉽다, 그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한다면 환급할 수 있다. 뭐 이건 좀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3번이 조금 미진하지만 이게 너무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문제 8번입니다.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주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너무 쉽지, 그죠? 이건 뭐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할 가격, 즉 실제 지급 금액에 법정 가산 금액을 더할 건데 법정 가산 금액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실제 과세 가격은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과세 가격은 어떻게 된다? 실제 지급 금액이 있고 여기에 6가지 법정 가산 금액을 더할 건데 이게 6가지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이 정리했었으니까 오답도 너무 쉽게 나왔어. 첫 번째 대상이 뭐였냐면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단서 규정에 단 구매 수수료는 얘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 수수료 중에 얘는, 그죠? 뭐 정답은 바로 2번에 나오지. 구매자가 부담하는 요게 수수료였다면,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답인데 구매 수수료는 제외가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 정답은 쉽게 그냥 2번 찍어주시면 돼요. 그죠? 뭐 요런 건 뭐 쉽지, 그죠? 9번입니다. 관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어, 그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하고 그림 그렸던 그 구조 자체를 알면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감을 잡고 정답을 맞추기가 좀 용이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관세청장은요, 관세법 적용할 때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키워드는 뭐냐면 얘가 조약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민원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죠. 민원인이 누구한테 물어본다? 세관장이 아닌 관세청장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있고 얘가 국제 조약에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순차적으로 가거든. 그래서 여기에 물어볼 수 있는 건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관세청장은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한 경우 얘가 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신을 했다면 요게 오답으로 많이 나왔었지.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얘한테 보고를 해라. 기획재정부 장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관세청장의 재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이 문장 자체도 없고 이건 다 틀렸고 여기도 틀렸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이렇게 회신을 하게 되면 얘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 야, 너네 둘이 있었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런 취지인 거거든. 그러면 얘가 회신일이 아니라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본을 제출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사실 여기 이거 가지고 오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건 제대로 줬죠. 회신일이 아니라 얘는 시행일이라고 바꿔줘야겠다. 그죠?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문서에 사본을 제출하는 거지 뭐 보고를 해라 이런 표현도 틀렸고 뒷부분 다 틀렸고, 그죠? 2번 전부 틀렸네. (3번입니다) 관세청장은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된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례법 및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의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3번 자체가 왜 어렵냐면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다 풀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죠? 이걸 뭐라고 돼 있냐면 국세 예규 심의사항이라고 할게. 심의사항이라면, 그죠? 얘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거든. 얘가 모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문장 자체를 이제 우리가 잘 안 보니까, 그죠? 조금 어색하게 볼 수 있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볼게요. 기재부 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회신하는 경우, 요게 키워드인 거야. 기재부 장관이 원래 관세청을 껴야 되는데 얘랑 다이다이로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사실 관세청장이 재해석을 요청해야 된다. 요 문장 자체는 있거든. 취지가 좀 교묘한 놈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얘가 회신해주면 이렇게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있는데 보기 4번 자체는 뭘 물어본 거냐면 얘를 낀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회신했다면 기재부 장관이 직접 회신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청한다. 이건 아닌 거지. 그죠? 4번이 틀렸고 정답은 3번이 옳은 거예요. 뭐 옳은 문장은. 그죠? 10번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 이런 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죠. 많이 했으니까. 니나 많이 했지 하지 마시고 그죠?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요게 키워드네. 물품 내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소형품이나 이런 건 조금 예외겠지만 입항한 날로부터 48시간 이거 뭐 오답으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이틀이 아니라 24시간이겠죠. 그죠? 출항하는 경우라면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틀렸네. 그죠? 2번 입항 절차를 마치지 않은 그죠? 국제무역기의 물품의 하역과 관련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면 그죠? 계속 뭉개고 있으면 민원이 답답하니까 열흘 이내에 가타부터 여부를 알려줘라. 이런 게 관세법의 전반으로 들어갔죠. 허가 여부를 여기 나오네. 그죠? 철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통지를 해라. 근데 문제는 뭐야? 안 하면 개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죠? 다음 날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에 그럼 나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할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죠? 2번이 좋은데요. 그죠?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3번. 국제무역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요게 키워드네. 그죠?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선용품이다 아니면 원양어선과 관련된 무상으로 관련된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원래 물건 내릴 때 우리가 그냥 세관장한테 신고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때는 우리가 허가지. 그죠? 2번. 국제무역선을 국내 안으로 전환하거나 이건 많이 했네.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죠? 이런 문제는 없어. 1등 항에서 이건 뭐야? 얘가 지어낸 거고 세관장 허가가 아니라 이때는 승인을 받아라. 그죠? 뭐 요건 우리가 많이 훈련했었던 문장이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관세 법령상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죠? 기억에 납세자 보호관은 관세 법령 제정 분야에 이게 위원회 문제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납세자 보호관은 관세 법령 제정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납세자 보호관인데 얘는 너무 세관 쪽에 쓰지 말고 납세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인 거야. 그죠? 중립에 서서 세관 공무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업무를 하면 그걸 좀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라라고 있는 놈인데 그런 사람을 세관 공무원으로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아직 물이 좀 덜 빠졌다 이렇게 해요. 그죠? 세관 공무원 출신을 쓰면 자기 후배들이고 이러니까 자꾸 세관 편을 드는 거야. 자기 역할에 맞지 않는 거지. 그러지 말라라고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죠?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인천공항 세관, 서울 세관, 부산 세관, 인천 세관, 대구 세관 및 광주 세관. 본부 세관이네요. 그죠? 담당관을 한 명을 둔다. 그죠?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관이 있고 담당관이 있는데 얘는 관세청에 둘 거고 얘는 본부 세관에 두겠다. 니은은 좋네. 그죠? 디귿. 관세청장은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게 어렵거든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강조를 못했어. 그죠? 일단 아까 기억 니은 다시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간 거 찍으면 되거든. 기억이 들어가면 찍으면 안 되고.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걸 찍으면 안 되니까 1, 3번은 제끼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못 찍더라도 확률이 높아질 거니까. 문제는 디귿인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데 즉 심신장애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업무를 못 할 거니까 당연히 해촉해야겠죠. 근데 단서기 중에 뭐라고 나오니 가로 열고 근데 회촉할 때 얘 자체는
얘는 제외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해촉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납세자 보호관 자체는 또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건 좀 우리가 맞추기 어렵지.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뭐 4번이겠네. 그죠? 리을.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위원장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그죠? 공무원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표현이 사실 오답으로 나올 거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맞는 문제로 나왔어요. 기재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잖아. 관세청장 위에 있는 놈이, 기재부 장관인데, 이 표현이 맞는 문장이라는 걸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관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위촉은 무조건 관세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추천을 받아서. 이게 맞는 문장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 (12번)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회가 또 나왔지. 그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관장은 요런 거 좀 더럽지. 낼 게 많은데 좀 왜 이런 걸 냈는지 모르겠어. 그죠? 낼 게 많은데 참 굳이 뭐 이런 걸 냈었어야 되니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뭐 출제자가 냈으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래 봅시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접근하는지 보자고요. 세관장은 위원회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회임 또는 회촉할 수 있다.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거주하지 않는 거야, 위원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열립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제주도인데요. 올해 지금 오전 내에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위원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임 또는 회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2번. 위원회 회의는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것도 1번과 2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그죠? 과반수 한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하고 찬성을 해야 돼. 50% 이상이. 3번.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동안 대리인에 있던 법인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척돼야겠죠. 그죠? 뭐 팔을 안으로 굽을 거니까. 그죠? 4번. 위원장은 체납자에게 기획재를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 제42조 그죠? 체납된 내고세 등에 대한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 이건 사실 맞추기 어렵거든요. 요 문장이 틀렸어. 이게 기획재정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게 관세청장으로 되어 있거든. 그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상식선에서 접근하고 요게 틀렸겠구나라고 접근했으면 좋았겠는데 좀 맞추기 좀 어렵지. 그죠? 네. (13번) 보호세구역 내공물품 또는 외공물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외공물품의 성질이 합병든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된 경우 그 합병든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호세구역 바깥에서 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이제 1번도 조금 난해해. 이게 종합보호세구역이면 사실 신고로 끝나야 되거든. 근데 종합보호세구역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보수작업은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승인은 맞아. 요 문장 자체는 잘 좋네. 승인을 받아라. 그죠? 세관장이 승인을 받아라. 이건 좋은데 지금 문장에서 딱 보면 1번에서 눈에 딱 띄는 오답이 있거든. 뭐냐면 지금 하는 게 보수작업이잖아. 그러니까 보수작업의 범위가 뭐냐면 옷에 원산지 표시, 그러니까 뒤에 뭐 태그를 붙인다거나 뭐 요 정도 작업이 보수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보수작업인데 변하게 되는 경우든 이건 보수작업 범위를 넘어선다고. HS 코드가 바뀌지 않는 정도가 보수작업이기 때문에 요 문장 자체가 틀렸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맞는 것 같아. 정답은 1번인 것 같은데, 그죠? 나머지 보기 2번 볼게요.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의 장치가 곤란한 외국 물품은 보세구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죠? 수크 제거 아부할 때 크가 2번이잖아, 그죠? 무게가 너무 커. 보세구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H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크니까 보세구역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허가 받고 잠깐 다른 데 둘 수 있고요. 3번 우리나라 선박이 이건 뭐 총칙에 있는 거네. 선박이 국적이 중요하지. 어디서 공해에서 잡혔으면 우리나라 선박이니까 얘는 내공 물품이겠지. 뭐 여기 나와 있다. 내공 물품이다. 좋고. 4번 외국 선박 이거 똑같은 거네. 선박의 국적이 중요하니까 공해에서 얘가 잡았으면 외국 물품이겠지. 그죠? 외국 물품이니까 수리된 후에는 수리가 돼야 내공 물품이 된다. 그죠? 외국 물품이니까 이게 수리가 돼야 이렇게 바뀐다. 그죠? 정답은 1번.
14번 관세법령상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좀 지랄 같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덤핑이나 상계나 똑같아. 조사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그죠? 덤핑 좀 부과해 주세요. 상계관세 부과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받았어요, 얘가 그죠? 기재부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무역위원회의 조사 신청을 가름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걔가 기각을 한다라니까. 그거 안 돼. 그죠? 우리가 상계관세 부과 못할 것 같아라고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의 안 봤다라는 거지, 그죠? 1번. 관세법 57조 규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그죠? 얘가 신청할 수 있겠죠.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한다면 기각한다. 달리 얘기하면 뭐야? 야, 나한테 신청할 거면 얘 거쳐서 나한테 와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 원래 얘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너무 바쁘니까 이거를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절차가 좀 완화됐거든, 그죠? 근데 여기서 주무부 장관을 거쳐라 이런 문장 자체는 없지, 그죠? 사실 그래서 1번 자체가 옳지 않은 거다, 그죠? 근데 현장에서 대응하기 조금 쉽지 않았어요. 보기 2번. 당해 조사 신청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 등의 생산자 합계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준에 미달한다. 이것도 거의 우리가 많이 안 봤지, 그죠? 이런 규정이 있고.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재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그죠? 미달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면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과 실질 피해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죠? 3번, 4번 다 있는 문장인데 사실은 뭐 알고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딸딸 외우진 않으니까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그죠? 예. 15번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위원회 또 나왔네, 그죠? 품목분류위원회 기억입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대. 위원장이 있을 건데 못하겠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뭐 지금 상중이라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위원을 지원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해야겠지. 이거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 위원장이 있는데 우리도 대통령이 뭐 잠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국무총리가 가고, 그러면 안 되면 기재부 장관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는 건 맞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니은이 조금 웃긴데 보세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인데 얘가 신분이 뭐래? 공무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인 거야. 그죠? 위원이 됐다가 우리가 보궐선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위원이 없어지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남은 것만 한다. 요 뒷문장은 좋은데 요 앞쪽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위원인데, 그러니까 그 품목분류위원회장에 가면 딱 반씩 나눠져 있어요. 관세청 소속 세관 공무원인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내부위원은 임기가 없어, 그죠? 공무원이면 퇴직할 때까지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너 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외부위원일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런 위원은 임기 자체가 없다, 그죠? 니는 틀렸다, 그죠? 디귿. 위원은요,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주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화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니까 앞쪽에 표현 좋은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건 사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세청장이 해야겠지, 그죠? 얘가 너무 권한이 막강합니다. 얘를 하게 되면 다 이상한 사람들 끼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위촉 자체는 관세청장이 하고, 위원회 이건 맞네, 그죠? 배우자 사촌 우리가 원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여기서는 이촌이 나오거든요, 그죠?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그죠? 제척된다. 그죠? 너무 가까운 사람을 제척하면 안 되겠지, 그죠? 정답이 뭐야,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그죠?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정답은 1, 3번 중에 하나인데, 1, 2번 중에 하나인데, 디귿이 틀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그죠? (16번) 관세 법령상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세관장은요, 관세 납부자의 의무자가 아닌 자가, 여기 키워드겠네. 자기가 아닌, 돈 낼 필요가 없는 데인데, 얘가 보증한 경우, 독박 쓴 거지. 친구니까 믿을게라고 해서, 얘가 안 내면 제가 보증 쓸게요. 라고 친구를 너무 믿은 거야. 근데 안 냈어. 그죠? 뭐 친구를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보증한 경우, 그 담보에 충당하고, 친구가 낸 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납세 의무자에 거쳐 보증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보증을 쓴 거야. 저랑 중마고인데요. 전 이 친구를 믿습니다. 얘가 돈 안 내면 제가 5천만 원까지 보증 쓸게요. 돈을 안 냈어.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보증 쓴 거 중에 다 처리하고 경비 처리 이것저것 빼고 하고 100만 원이 남았으면 그 돈을 친구한테 줘야 돼? 아니면 그 돈 낸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납세 의무자한테 직접 주면 안 되겠지. 그죠? 얘한테 줘야지. 보증인한테 먼저 줘야겠지. 얘를 거칠 필요 없지. 얘는 친구 등쳐보고 도망간 놈인데. 그죠? 1번 틀렸고. 2번. 관세에 담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했대. 그죠?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제할 때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이행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정답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세관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가 한 10년 전에 냈던 담보 건물 있잖아. 그거 지금 감가상각 때문에 지금 뭐 본전도 못 참겠어라고 한다면 즉시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 된다. 10일 이내에 한다. 이건 틀렸죠.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3번. 관세에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을 보증, 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 지급 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기간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죠? 이때는 세관장 허가거든. 승인이거든. 이것도 많이 봤지 뭐. 승인이다. 틀렸고. 보험에 든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보험에 든, 그죠? 보험 증거 제출해야겠죠, 그죠? 이때 기간 30일 이상을 더 간다. 이게 맞는 문장이네. 이건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죠? 우리가 한번 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구히 가는 건 아니잖아. 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그 보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세관장은 위험하잖아. 야, 이거 내일이면 끝나는데? 라고 한다면 최소한 30일 정도의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 정답은 4번.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문제 17번.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세관장은 종합보세 사업자의 운영이니 그죠? 종합보세 구역 나왔네. 요건 제가 강조했었거든요. 원래 특허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올해 시험 문제에서 종합보세 구역 많이 물어봤어.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반입 실적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이게 특허인지, 그 취소인지 정지인지 아니면 뭐 폐쇄 명령이 조금 헷갈리는데 얘는 중지 사유가 맞아요. 중지 사유는 다 6개월이니까 중지시킬 수 있다. 좋다. 2번.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그죠? 사유가 천재지변이네. 관세법에 따른 천재지변이면 1년짜리가 많거든. 여기 있네. 그죠? 1년 넘지 않은 동안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번도 좋네. 그죠? 3번. 관세청량은요, 체납 발생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고세 등의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다. 기본 문제다. 그죠? 우리가 세관장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가 있는데 체납 발생부터 얘가 1년이 지나야, 그죠? 비로소 이걸 상습 체납이라고 하거든. 그죠? 그때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맞아. 그죠? 이거 2억은 맞고, 그죠? 6개월이 틀렸다. 그죠? 4번.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 납세 의무자가 부족한 걸 알았다면, 그죠? 뭐 보정이나 수정을 하겠지. 기간이 6개월 이내니까. 6개월 이내면 보정, 그거 초과면 수정이니까. 보정을 할 수 있다. 여기 있다.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4번 좋고, 그죠? 정답은 3번 찍으시면 되겠다. (18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수리전 반출이 있고 신고전 반출이 있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수리전 반출이야. 시 담보 제공 생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 이것도 참 맞추기 어렵게 나왔어. 그죠? 근데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을 보면 문장 자체는 좀 긴데, 사유 자체는 뭐 이거죠. 그죠? 신용정보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그죠? 수출용 원재료, 여기 키워드인데, 가만 보면 공통되는 문장이 있거든. 어디냐면, 뒷부분 봐봐. 물품을 수입한 자 중, 그죠? 담보 제공이, 그죠?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요 문장이 있고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그죠? 담보로 있지만 그죠?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블라블라 한다면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게 18번이 맞나? 문장 자체가 좀 헷갈리네. 그죠? 이거 강조를 많이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리점 반출을 하려면 반드시 담보 제공 사유잖아. 근데 담보 제공 자체가 생략되는 애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요 정도 키워드만 외우고 넘어가거든. 신용평가 기간 수출 원재료 그 뒷부분 잘 안 보는데 요 문장은 맞는데 이거 단서 규정은 뒤에는 없거든, 그죠? 이거 좀 어렵지 이거는. 기억은 맞고 니은이 틀리니까 니은 들어간 걸 제끼면 되고 1, 2번 중에 하나인데 뭐 3번 디귿은 뭐 군더더기 없게 좋고요. 이건 이성화물과 관련돼서 이건 강조했거든요. 이건 관세청장이다. 그죠? 리을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지으시면 되겠다. 그죠? 올해 관세사 1차도 그렇고 관세지 9국도 그렇고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19번) 볼게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쉽지, 많이 했으니까. 검사 자체에 대한 손실 보상은 검사는 얘가 할 건데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할 건데 얘가 독박 쓰면 안 되니까 위에 있는 오해지들 얘나 얘가 보상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죠? 2번 세관 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 손실 발생했어, 그죠? 검사 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그죠? 이거 개정이 됐죠. 물품뿐만 아니라 용기나 얘도 보상 대상에 추가가 됐다. 원래는 그냥 물품 자체만 있었거든, 그죠? 근데 물품이 함께 오는 용기도 우리가 검사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났다면 물품뿐만 아니라 그걸 포장과 관련된 용기도 대상에 추가가 됐다. 이건 최근에 개정이 됐으니까. 3번 손실 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이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게 무슨 말이야? 손실 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 30조 3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액을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이건 강조했었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물건을 검사하는 과정 중에 고장이 났대. 그래서 수리비 했더니 물건은 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뭐 한 2억 8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억 8천을 해줄 수는 없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걸 줄 건데 이게 물품의 금액 자체를 초과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수리비 줄 바에 새로운 물건 사주는 게 낫잖아, 그죠? 근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면 안 되겠지. 이게 틀렸네. 이거 너무 쉽고, 그죠? 4번에 보시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주면 되는데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준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통기록 관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문제는 좀 쉽습니다. 그죠? 보기에 보시면 여기 키워드, 이건 강조 많이 했었지. 마지막에 팔 때 소비자한테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이게 키워드라고. 유통기록 신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총 4단계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넘길 때마다 얘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도매상이고 얘가 수입업자인데 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유통기록 신고할 건데 얘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놈은 얘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보기 1번에서 보시면 얘인데 얘가 이렇게 할 때 블라블라 한다면 관세청장한테 신고해야 돼. 이렇지 않다니까. 그죠? 얘는 제외한다니까. 정답 1번이 옳지 않다. 그죠? 뭐 나머지 보기는 뭐 거래일로부터 1년 이거 많이 했었고, 그죠? 3번에 보시면 차별하면 안 되고, 그죠? 조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쉬웠던 문장도 좋은데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면 시행령에서 크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장들로 우리 좀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계속 추세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문장 자체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해설 강의 오늘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